안녕. 안녕하세요. 오, 이제 곧 제가 보이겠죠? 보인다. 이거 잠시만요.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카페도 갔다 오고 전광판도 몇 개 갔다 왔는데 제가 시간상 못 간 곳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진으로는 다 봤는데 되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6호선 합정역에 있는 전광판 이거 썸녀들이 투표해주셔가지고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서울 DMC 홍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강남구 GS25시 편의점에도 제 광고를 준비해 주셨는데 진짜 편의점은 참 유동 인구가 많잖아요.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또 많이들 보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 카페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전광판도 몇 개 다녀왔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죠?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건배할까요? 아까 생일 카페에서 바닐라 라떼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같이 짠! 원샷? 신인인데 생카드 있고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섭녀들이 비편이랑 프롬에 생일 축하해주신 메시지도 엄청 읽었는데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한 분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 영원히 제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에게도 나의 응원이 늘 필요하길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항상 썸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썸녀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마 몇 년이 흘러도 똑같을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엄청 이때를 그리워할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일단 시연이는 제 생일 몇 주 전부터 선물을 줬는데 두피 마사지를 선물해 줬거든요. 근데 시연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진짜 얘도 참 귀여워요. 저한테 자꾸 반말하고 싶나 봐요.
여기서 더 어려지면 진짜 나 언니 떼고 부른다? 시연이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응 시연 언니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시연이는 제 언니예요. 시연 언니. 그리고 멤버들은 제가 화장품이 필요해가지고 화장품 선물 받고 그랬어요. 참 멤버들이 생일 때마다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맞아요. 썸녀들한테도 선물 되게 많이 받고 항상 매번 생일 때마다 정말 복이 넘쳐나는 생일인 것 같아요. 매년 축하해줄 수 있는 사이라 좋은 것 같아. 진짜. 멤버들이랑 이제 거의 10년 된 친구들도 있고 9년, 8년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축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멤버들한테. 맨날 이렇게 축하해주고 그럴 때마다 되게 뭔가 마음이 참 애틋해요. 이제는 진짜 너무 애틋한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 말 안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 보면 딱 알고. 가족이니까. 맞아, 맞아. 아, 맞다. 아니, 제가 MBTI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해요. 제가 MBTI가 거의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거죠? 원래 있었지만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유명해진 건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몇 년 안 되지 않았나요? 아, 5년? 5년 됐어요? 유명해진 지? 4년? 저희 엄마가 그 청소년 그 심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MBTI 검사를 했을 때 ENFP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MBTI를 검사했을 때도 ENFP가 나왔단 말이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썸녀들과 한번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얘기하면서 말을 하면은 썸녀들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저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때요? 반응 살피기.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 진짜. 제가 INFJ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짜?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많이 하는 MBTI 검사 있잖아요. 성격 테스트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성격 유형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아보세요. 프리미엄 자료를 통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세요. 프리미엄 자료?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기적으로 첫 번째 문항이에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저는 아예 그렇지 않다인 것 같아요. 거의 주기적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건 네, 늘 뭐 나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말인 거죠? 맞나?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잘 나가지 않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이건 완전 그렇죠. 완전 그렇다. 음. 뭔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직원분들도 항상 그 미스테리 코드 준비할 때나 막
준비할 때 보면은 되게 엄청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막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럴 때 되게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음.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설득력. 이건 뭐 사실대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긴 하죠.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은 뭐 어쨌든 감정이 섞인 거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순 없겠죠.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 지금 칸이 세 칸 이렇게 있잖아요. 중간이랑.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의 두 번째 칸을 누를게요. 맨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이거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단 제 옷방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해요. 왜냐면 옷도 많고 그리고 오늘 또 화장도 하고 왔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니까 제가 정리를 안 하고 왔단 말이죠. 하지만 평소에는 좀 정리를 하긴 하는데 지금은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활하는 뭐 거실 공간이나 부엌 공간은 진짜 깔끔하게 쓰려고 해요. 설거지도 있으면은 바로바로 하고 제가 며칠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가 맞지 않나. 어떻습니까? 옷방은 지금 더럽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깨끗함을 아니까 맨 끝 그렇다는 아니고 두 번째 그렇다로 할게요. 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압박감. 여러분 혹시 데블스 플랜 보시나요? 제가 데블스 플랜을 보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뭔가 제 역량을 잘 못 펼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뭔가 도끼 있게 무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거는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때는 뭔가 제가 약간 좀 뭔가 돌아서 하는 것 같거든요. 가끔 나 좀 돌았네 하는 이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러면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걸 어느 상황에 들어야 될까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맨 끝 그렇지 않다는 아니고 이게 진짜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니까 첫 번째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올 때? 귀신은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아니요, 저는 이런 건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진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저희 5월 28일 날 새 앨범이 나오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팔로우 해줄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막 그 트럭 오픈되어 있는 트럭 타가지고 막 유아유 5월 28일 컴백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도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건 첫 번째 그렇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거 보면 진짜 확신의 이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게릴라 콘서트 홍보하듯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단지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컴백합니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마감 기한 몇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약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예 이런 것과 아예 비슷하진 않지만, 뭐 오늘처럼 생일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외 투어를 가는데, 해외도 가니까 또 인스타도 많이 올리면 좋잖아요. 사복 인스타. 그래서 그때 또 어떤 걸 입을지 아예 막 한 달 전부터 미리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런 컴백 준비할 때도 최대한 빨리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싶어 하긴 해요. 그래서 계속 언제 준비할까요? 언제 준비할까요? 물어보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일찍 작업을 완료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가 작업을 다 맞춰놨거든요. 컴백이란다. 데뷔 준비도.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이건 완전요. 저는 그 데블스 플랜 볼 때도 막 그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을 보기보단요, 그 사람들의 심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연합해서 뭐 이 연합이 되게 힘들겠다, 뭐 이 연합이 배신을 당해서 되게 마음이 안 좋겠다, 막 그분들이 감옥에 가면 또 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또 탈락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안 좋겠다. 약간 저는 그런 감정을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게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눈 보고 얘기하면서 되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숫자나 데이터는 네, 저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완전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F. 저는 진짜 F인 것 같긴 해요. 유연이랑 저는 진짜 F예요. 그리고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일정 관리 그런 건가요? 막 뭐 스케줄 표에 제 스케줄 적어 놓는다든지, 뭐 메모장에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든지, 오늘 할 일을 뭐 체크해야 한다든지, 저는 그런 걸 좀 이제는 좋아하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스케줄 관리는 계속 저희가 사용하는 스케줄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를 저는 진짜 하루에 한 3번 정도? 진짜 수시로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해외 투어 갈 때 짐 쌀 때나 아니면 뭐 무언가 제가 그날 일들이 많으면 메모장을 켜서 이 체크리스트로 일들을 다 적어놓고 하면은 체크하고, 약간 그런 편이긴 해요, 이제는. 네. 그러면 이것도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어, 어, 그렇죠. 이건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작은 실수? 그치만,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지식은 뭐, 정말 제가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린 말을 했을 때, 뭐 상대방이 틀린 지식을 그거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런가? 해서 그냥 좀, 네, 그런가?
해서 그냥 그 분위기를 그렇구나, 그냥 너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나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밤에 또 그 지식에 대해 쳐본다든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그렇다? 그럼 이거는 그 세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니까요.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오, 네, 이건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 있어요? 뭔가 썸니한테도 제가 뭐 처음 보는 사이지만 이렇게 가서 오늘 뭐 언제 왔어요? 뭐 밥은 먹었어요? 막 이런 건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뭐 하고 왔는지, 뭐 어디서 왔어요? 뭐 몇 시 왔어요? 몇 시부터 일어났어요? 전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제일 센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스러워. 관심 폭탄. 네, 저는 진짜 궁금해요.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오.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예요. 제일 센 그렇지 않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항상 찾아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뭐 감동을 느꼈으며 어떤 포인트에서 뭐 그 영상미가 좋다고 느꼈으며 뭐 거기에 나오는 뭐 가구들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요즘 좀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본 거는 뭐 만약에 오늘 봤으면 또 몇 년 뒤에 좀 한 번 보고 약간 이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어제 보헤미안 랩소디를 다시 봤어요. 근데 또 다시 보니까 되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창작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이건 좀 어렵네. 우리 썸녀들은 어때요?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이거는 참 일 때와 완전 사석일 때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일이면은 사실을 우선으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사석인 자리에서 이런 행동 계획을 결정하면은 저는 감정을 우선으로 할 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렵네. 이거 뭐 선택해야 되지? 그럼 중립을 해야겠죠? 이건 그러면은 중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요즘은 제가 그래도 맨날 운동 스케줄도 그 막 일주일 전에 잡아놓고 관리 일정도 거의 웬만하면 일주일 전에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루가 막 운동, 관리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진짜 집에서 온전히 쉬는 시간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치만 두 번째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궁금해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어릴 때보다는 좀 많이 덜어졌어요. 이거 근데 모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낄 것 같은데, 뭐 어릴 때는 내가 하는 한마디, 그리고 참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 진짜 내 자신을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이걸 덜어놔야겠다. 그치만 그래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네, 저는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네. 하지만 걱정을 좀 하기 때문에 그 제일 작은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좋아해요. 저는 혼자보다는 진짜 그 팀이 편하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렇다.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조별 과제를 해봐야, 조별 과제. 어렵죠. 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이거는 약간 그렇지 않다인 것 같아요. 점점 안정된 거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진짜 검증되지 않은 실험에 가까운 것들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작은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100% 솔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선의의 거짓말 하는 것도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최대한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제 말을 받아들일까? 약간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렇다고 솔직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세심한 기분을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돼. 그래요? 그렇긴 하죠. 약점은 잘 안 말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모두의 약점일 수도 있으니까. 와, 30% 했어요. 또 해볼게요. 탐구할 만한 지식 분야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경험. 약간 그렇지 않다 같아요. 저는 그 배달 시킬 때도 제가 항상 먹던 곳에서만 시키고, 뭐 밖에 나가서 뭐 새로운 곳을 가본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긴 해가지고 이거는 작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그렇지 않다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이건 완전 그렇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은 대책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할 거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좀 재수없었나요?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 활동을 더 좋아한다.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 이게 뭐 일할 때는 팀 활동이 더 좋긴 한데 혼자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완전 첫 번째 그렇다. 그래야지 뭔가 집중도 더 잘 되고 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오로지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취미 같은 활동은 혼자서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오, 이건 완전 그렇지 않다. 이거 완전. 저는 소설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상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진짜 영화로 찍게 된다면 한 3분으로 단편 정말 진짜 짧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치만 소설가로 일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저를 방에 가두잖아요. 너가 소설을 완결할 때까지 이 방에서 못 나와 하면은 어떻게든 써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소설가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저는 감정적 측면을 무시하면은 되게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중시해야죠. 그럼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을 선호한다. 오, 이건 완전요. 이건 완전. 집에 가서도 막 바로 씻고 자야지 이런 것보다는 막 설거지 있으면 설거지 다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씻어야지 이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그렇다.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근데 이거 참 그래요.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왜냐면 저도 제 입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제 주장을 입증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참 저도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긴 한데 잘 안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말했으니 앞으로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좀 더 신경을 써봐야겠어요. 그럼 이건 우선시하니까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 이건 완전 저한테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다가가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다가와 주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이건 완전 이것도 첫 번째 그렇다로 할게요. 왜냐면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막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지. 근데 이건 진짜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감정적인 논쟁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감정적인 논쟁.
이런 감정적인 논쟁이 있으면 저는 심장이 진짜 막 뛰어가지고 말을 진짜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요하니까 그렇다.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동요가 안 되기 어려워요. 웬만해서는 저는 화가 나면 말을 좀 잘 안 하고 진짜 말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모르겠어요. 화낼 때는 참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치만 뭐 미룰 때도 종종 있었으니까 양심적으로 두 번째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한다.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가 어떤 것이죠? 윤리적 딜레마 굉장히 어렵군요. 생활에서의 딜레마? 옳고 그름의 문제? 도덕성이 필요할 때? 이런 거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막 그렇다고 막 딥하게 막 그렇게 생각할 순 없지만 얘기할 순 없지만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해야지만 나 또는 가족을 위해서 안 해야 되는 상황. 오케이.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도 되게 좋은데 저는 그래도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네, 완전.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뭐 어릴 때야 뭐 감정에 따라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 컨트롤 잘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건 완전 어렵죠. 완전 그렇다로 할게요. 왜냐면 막 앨범 준비할 때나 뭐 아니면 예를 들어 진짜 뭐 저는 제 직업이 뭐 사진 찍는 일이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항상 막 완벽한 그런 퀄리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아이디어의 한계도 있을 때도 많고 그치만 그래도 늘 새롭게 잘 하려고 노력은 하죠. 갑자기 검사가 헷갈려지고 있어? 에너지 소비가 크죠? 에너지 소비가 크긴 한데 한 번도 막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되게 재밌고 설레거든요. 그래서 이번 데뷔도 되게 기대하고 설레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건 완전 그렇지 않다. 저는 이미 내린 결정을 하고선 맨날 주변 사람한테 잘한 거겠지? 괜찮겠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센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때요? 제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맞다. 그렇다. 세게 그렇다. 저 좀 아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 가끔 좀 내향적이지 않나요? 제가 기가 세세요? 기가 세세요? 저 기가 센가요? 아이 같은 아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첫 번째 완전 쓴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많다. 오, 그쵸? 저는 표현하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첫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할게요.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그렇긴 해요. 여행 가서도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일은 어딜 가고 뭘 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플랜을 짜서 진짜 여행 가면은 제가 좀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불안함. 불안함.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함은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네, 항상 긴장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 드물다.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할게요. 전화 거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저는 그 메신저보다 전화로 말하는 게 더 편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 맨 마지막 그렇지 않다. 생소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탐구하는 건 좋아하긴 한데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네, 이거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저도 낯가림이 생겼거든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플랜을 저는 찾는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는 이미 차질이 생긴 거니까.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그렇지 않다로 할게요. 오래전의 실수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곤 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무대 실수 이런 거에 후회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는 후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럴 때 왜 그랬을까? 약간 이런 생각은 종종 막 샤워하면서도 들기도 하고 막 좀 그래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할게요.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오,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얘기하는 건 좋아한데 이론적으로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럼 이거는 작은 그렇지 않다로 맨 첫 번째 작은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할게요.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곤 한다. 이건 진짜 때때로 그렇죠. 그러면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곤 한다. 그래도 어릴 때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아니다. 이거는 중간으로 할게요. 야, 진짜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맞긴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감정이 중요하니까 작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데자부 때 MBTI 검사를 했었군요. 데자부 더쇼 때. 맞아, 그때도 컨텐츠를 참 기획해줘가지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 인사.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애들이랑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니다. 그래도 사전에 얘기를 하는구나.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에 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무대를 위해서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미리 애들이랑 우리 이날 스케줄 끝나고 회사 와서 연습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치만 그날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그냥 오늘 집에 가고 다음에 할까? 약간 이럴 때도 있긴 한데 그러면 좀 즉흥적인 거죠. 네. 그럼 즉흥적인 편도 많으니까 작은 그렇다로 할게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지키려고 하는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집에 갈까? 네, 유도리 있게. 유도리.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옛날에는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사람한테 너무 내가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실망을 안겨줄까봐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분들은 어떠한 실수를 해도 제가 그래도 높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떠한 뭐 작은 걸로 실망을 하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뭐 나한테 그렇게 실망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곤 한다. 이건 그렇지 않다. 맨 세 번째 제일 큰 그렇지 않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이거 완전 그렇지 않다.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작은 그렇지 않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린다. 와우. 이거는 진짜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제 상태에 따라. 이건 중간으로 할게요. 네. 저는 떠들썩한 장소도 좋아하고 조용한 장소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약간 제가 답정너잖아요. 그래서 네, 행동으로 옮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약간 이런 걸 좀 고치고 싶긴 한데 그럼 이건 그렇다. 네, 제일 큰 그렇다로 해야겠죠?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건 그렇지 않다. 압박감을 네, 네,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답정너 무서워.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을 완수한다.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을 완수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보컬 연습할 때나 뭐 춤 연습을 할 때 진짜 그냥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뭔가 동작 하나하나도 이 동작은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약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직업을 선호한다. 와, 창의적인 해결책. 창의적인 게 진짜 어려운 거 알죠, 여러분? 그치만 저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 그렇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어렵네. 논리적인 추론도 중요하고요. 그 감정적인 직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건 중간으로 할게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마감 기한. 그래도 웬만해서는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은데. 그쵸? 저 좀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래도. 저 그래도 현장에서 엄청 막 뭐 해야 될 거 있으면 되게 빨리빨리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그렇지 않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이건 완전. 네. 어떻게든 살게 되겠죠, 여러분. 테스트 결과 벌써 보게 되네요. 긴장된다. 오, 여러분 제가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어머, 완전 완전 예상 밖의 MBTI가 나왔는데? 우와, 우와. 이거 정답이 있어요. 어떻게 알지? 제가 MBTI가 뭐가 나왔냐면요. E는 맞아요. 저는 확실히 외향적인 사람인가 봐요. E, N, 상상력이 풍부하죠? EN? 과연 F가 나왔을까요? T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T가 나왔어요. 내가 T라니! ENT? 그리고 제가 원래 P였잖아요. P가 그대로 나왔을까요? J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제가 J가 나왔네요. 제가 ENTJ가 나왔어요. 와우. 그리고 짝대기 T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대요. 와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목표를 식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효율적인 계획을 고안하는데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자신감과 카리스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도를 따르도록 하는 결단력이 결합된 흔치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 흔치 않은 성격이래요. 제 삶에 대한 태도의 특징은
야망과 성공. 끊임없는 추구라고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적 능력과 이성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수월하게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고 항상 최종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 근데 에너지, 성격 특성을 보는데요. 에너지가 60%, 외향형. 에너지 60%, 정신 67%, 본성 59%. 뭐야? 어. 계획형 71. 와, 계획형이 71이나 되는구나. 확신형 51. 그래도 좀 다 중간에 걸쳐 있긴 하네요. 아유, 캡처해놔야겠다. 와, 여러분, 제가 ENTJ가 나왔어요. 계획형이 높네? 티라니. 내가 티라니. 우리 소미아들도 되게 충격 먹으셨죠? 그치만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잊을 수 없어. 거짓말, 다 거짓말이래.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맞아, 아마 일할 때 T일 거예요. 다들 안 믿어. 여러분, 근데 저 진짜 이렇게 MBTI 검사 이렇게 집중 있게 한 적 처음이에요. 유연이도 다시 검사하면 T일 수도 있어요. 유연이도 가끔 T일 때 면모가 보이거든요. 웃겨. 와, 진짜 신기하다.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검사를 해봤는데 저도 충격적이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뭔가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느낌? 야망지요. 야망. 제 눈만 봐도 아시잖아요. 이 야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 썸녀들도 MBTI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저의 생일을 축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일상 얘기할 건 스포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참 우리 썸녀들 만났을 때 스포해달라고 했을 때 참 마음이 너무 너무 그랬어요. 네, 그치만 이제 저희 곧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 유아유의 음악을 곧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준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좋아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생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 유아유 5월 28일 저녁 6시 만관부